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없지? 있어요 또? 자, 오늘은 이제 첫째 진도가요. 오늘 페이지로는 여러분들 그 328페이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몇 개 설명을 드렸을 건데, 오늘 그거 다시 한번 몇 개만 확인하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 행정행위 중에서 자, 허가라는 거하고 자, 인가. 자, 허가하고 인가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냐면 사적이냐 공적이냐 이렇게 구분했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뭐를 받아서 허가 받고 공적일 때는 인가 받아서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허가라는 뜻 자체가 항상 상대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법률상의 내용이에요. 허가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다. 자, 그렇다면 항상 공법에서 말하는 것은 원칙은, 자, 원칙은 무슨 행위다? 금지 행위죠. 공법은 하라는 행위가 아니라 항상 하지 말라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이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허가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행위는 항상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허가 받으면 그 금지가 뭐가 돼서 해제가 돼. 해제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해제시켰으니까 허가를 받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적법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적법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는 허가인지 인가인지 이렇게 나오면 허가는 사적인 의미다. 자, 인가는 공적인 경우다. 근데 허가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 단 허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반대로 인가 개념이니까. 자, 허가는 항상 하지 말라는 행위가 있을 때, 자,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그 금지가 해제됨으로써 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게 딱 맞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행위다? 적법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상대적 그 말은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고 요건을 갖춘 사람만,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금지를 해제해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허가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인가라는 것은 공적인 행위다. 이 두 가지예요.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무조건 행위하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축물, 자,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그럼 허가예요, 인가예요? 허가지. 사적인 거잖아, 사적인 거. 근데 우리가 재건축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조합을 설립하는데 그 조합을 설립할 때는 허가 받아요, 인가 받아요? 인가. 왜 인가 받아야 돼? 재건축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이야. 관리계획 공적인 내용이지. 그냥 공적인 것은 항상 뭐다? 인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도로를 설치할 때 여러분이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공사하는 사람으로, 그럼 도로라는 거는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공적이잖아. 그러니까 사업하려면 뭐 받아야 돼? 인가.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허가, 인가는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공법에서 공부하실 때는 큰 지장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정계획 배우셨죠, 이제? 항상 공법은 계획법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계획을 누구만이 만들게 된다? 행정청만이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행정계획이라고 그래. 행정청이 만든다고 그래서 행정청이 만들게 되면 순위는 상위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상위인지 하위인지 하는 것은 행정청 중에서 누가 만들었느냐. 자, 우리가 행정청의 맨 위가 누구예요? 중앙행정기관장 해서 장관들. 그러니까 장관이 계획을 만들 때는 순위를 상위로 보고 있고 지자체 쪽에서 만들게 되면 순위는 하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상위냐 하위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조건 장관 쪽에서 만들면 순위는 상위고 지자체 쪽에서 만들면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럼 행정계획을 구분하게 되면, 자,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 있고 그리고 구속적 계획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만들었을 때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비구속적 계획. 누구를 구속하는 계획? 행정청을 구속하는 계획.
행정청을 구속하는 계획. 행정청을 구속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속의 뜻이? 우리 형법에서는 구속 그럼 뭐예요? 형법에서 구속하면 요즘에 누구 구속 많이 되잖아. 저기 구치소 유치장에 집어넣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형법이 아니라 뭐다? 행정법이야. 행정법. 행정법의 구속이라는 뜻은 계획을 누가 만들 것이냐 하는 의무를 줄 때 그게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결국 누가 만들 의무가 있다?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 의무가 있다. 대신에 행정청의 반대인 일반 국민은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바로 비구속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계획하면 무슨 계획? 비구속적. 그러면 구속적 계획이란 행정청도 구속이 되며 행정청의 반대 일반 국민도 구속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 때 우리 국민들에게도 뭔가 영향력이 있다. 그럼 바로 그건 뭐다? 구속적 계획이다. 그럼 구속인지 비구속인지 차이는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나요? 누구에 대한 기준? 요거. 어차피 행정계획이니까 비구속이든 구속이든 다 행정계획이니까 누구는 구속? 행정청은 구속. 그럼 행정청이 계획 만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구속력이 없으면 비구속. 자, 우리 국민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면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구속인지 구속인지 기준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 차이예요. 그러면 공법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는데 어떤 계획은 비구속이고 어떤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계획 이름 앞에 이렇게 무슨 종합계획. 자, 계획 이름 앞에 무슨 단어? 종합 단어 들어가면 비구속이다. 또 무슨 기본 계획이라고 나왔다. 그럼 이렇게 단어 들어갔어도 비구속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 계획 나올 때 자, 계획 이름 앞에 뭐부터? 종합이나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비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구속이면서 종합계획은 순위가 상위고 기본계획은 전부 다 하위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합계획은 누가 만들게 되죠? 국토부 장관이 만든다 이렇게 나와. 공법에서는 장관들이 계획을 만들 때는 항상 계획 이름 앞에 뭐 붙여? 종합자를 붙여야 돼. 자, 지자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계획 만들었을 때는 기본이라고 붙여. 기본이라고. 그게 공법에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 그대로 갖다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얘기야. 공법에는 이런 내용 없어. 행정법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걸 공법에서 갖다 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중에서 무슨 계획 붙어서 무슨 종합 하면은 그때는 전부 다 비구속. 무슨 기본 계획 그러면 그는 역시 비구속. 여러분들 그럼 배우는 것 중에 뭐뭐 나와요? 자, 우리 국토 종합계획 이렇게 나오잖아. 국토 종합계획.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종합 들어가니까 뭐예요? 비구속이야. 이거 누구만이 만들 수 있어? 국토부 장관만이 만들어. 근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했다 이렇게 써지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여러분 이름이 좀 긴 거 있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것도 구속이다 비구속이다? 비구속이잖아. 기본 단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계획 이름 앞에 무슨 하고 종합 또는 기본 이렇게 붙으면 전부 뭐다? 비구속이야. 그럼 만약에 요 기본 계획 나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렸지? 기본은 하위니까 장관이 만들 수 없는 계획이야. 그래서 항상 저걸 공식처럼 대입하셔야 돼. 자, 우리가 공법은 자 항상 행정법이야. 행정법이니까 뭐야? 공식이야. 공식. 법의 틀에 맞춰져 있어야 돼. 거기에 맞게끔 하는 법이 바로 공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법을 법의 그 기본 개념을 알게 되면 암기할 게 없어져. 그냥 이해만 하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수학의 공식 있죠? 그 공식 맞추면 어떻게 돼? 다 풀어지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계획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이 공법은 암기 과목 그래.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야. 이렇게 공식에다 맞춰서 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종합하고 기본 붙으면 무조건 비구속. 종합은 상위, 기본은 하위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종합이나 기본이 안 붙은 계획은 전부 무슨 계획? 구속적이야. 이제 종합하고 기본이 안 붙으면. 그러면 이제 구속적 계획은 수없이 많아.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계획은 딱 하나가 있어. 도시군, 자,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대표적인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등이야, 등.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배웠던 계획 중에서 개발 계획 이렇게 나왔어. 개발 계획. 그럼 이건 구속이다, 비구속이다? 구속이잖아. 종합 기본 없으니까. 우리 정비법에 가면 정비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자, 또는 농지 이용 계획. 이렇게 문장에 계획이 많아. 수없이 많은데 딱 문장에 종합 기본 없어. 그럼 전부 다 뭐다? 구속적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 단 시험에서 내고자 하는 구속적 계획은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대표적으로 낸다 이런 뜻이지. 나머지는 다 구속적 계획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런데 유일하게 공법에서 종합이나 기본 단어가 붙지 않으면서도 자, 비구속으로 분류되는 계획이 하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예외라는 거지. 예외가 바로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만큼은 예외적으로 비구속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칙 항상 우리가 공법에는 원칙 하면 그 다음에는 예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예외가 되기 때문에 해년마다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시험 문제. 자, 올해도 나왔지. 작년 나왔지. 재작년 나왔지. 안 빠지고 나와. 안 빠지고 나오니까 그런 거는 꼭 기억하시면 돼. 그럼 무조건 한 문제 맞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뜻을 아셔야 되고. 이 관리계획 개념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도시군하고 나올 때 이게 끊으시면 된다 그랬지. 자, 도시란 어디를 도시라고 한다? 어디를 도시라고 그래서? 행정구역이 끝에가 시라고 붙은 거.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이런 게 바로 도시라고 그랬어. 그리고 군이니까 그대로 군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자, 어디서 만드는 계획?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 그게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그럼 울산광역시니까 여기 해당되네? 울산광역시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야. 옆에 가면 양산시가 있을 거 아니야. 양산시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자, 우리 영덕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모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여기는 무슨 계획이 있다? 관리 계획이 있어. 그리고 이 특자가 들어가면 우리 특자 붙은 거 특별시 말고도 두 개 뭐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도 포함된 뜻이란 뜻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명 줄여서 특광시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군 거기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해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관리계획인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행정구역 빼고 그냥 줄여서 무슨 계획? 그냥 관리계획 하면 이걸 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관리계획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게 되느냐? 자, 관리계획은 몇 가지 내용? 6가지 내용을 뭐 하는 계획이다? 결정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결정.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뭐 한다? 결정고시한다. 자, 그걸 줄여서 쓸 때 뭐 한다? 결정한다. 그래. 그럼 6가지가 결정되면 바로 일반 국민 구속한다. 자, 우리 6가지 지난 시간에 외우시라고 그랬어. 자, 6가지는 뭐다?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있고 그거를 뭐 하게 되면? 지정하고 변경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속받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어떤 용도가 지정됐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용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게 여러분들 일반 구속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 참고로 우리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무슨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게 지정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땅 이용 못하니까 여러분이 뭐 된다? 구속된다. 자, 지구 중에 고도지구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고도 그럼 뭐야? 고도. 높이 제한.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공항 옆에 전부 무슨 지구? 고도지구. 그럼 여러분이 고도지구에 땅 갖고 있어. 여러분 마음대로 높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여러분 구속이야.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요 지정할 때, 자, 문장 지정하면 뭐라고 그랬어? 관리계획 결정. 지정한 거 변경할 때도 관리계획 결정. 그럼 결정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구속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자, 두 번째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게 돼도 여러분들은 구속받게 된다. 그 용도구역 중에 대표적인 용도구역 그린벨트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했다.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린벨트 안에 땅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이 됐어. 그리고 자, 세 번째 무슨 시설?
기반 시설 문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도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다. 그러면 저거 지정되고 여러분 땅에다 도로 지나간다고 결정됐다. 그럼 여러분 땅 마음대로 이용 못하죠. 국가에서 그 수용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속이 된다. 자, 네 번째 무슨 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사업, 요거를 결정하게 되면 역시 여러분 구속되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도 뭘 받아라? 인가 받아라. 그게 뭐야? 공적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공적인지 사적인지는 이걸 말하는 거야.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뭐다? 공적이야. 이걸로 하는 거는. 그럼 관리계획 아닌 걸로 할 때는 뭐다? 사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서 아까 허가인가 공적 사적 구분한 이유가 앞으로 무슨 계획? 요 관리계획이야. 이 관리계획에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전부 공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뭐 받아서? 인가 받아야 돼. 그런데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사업하려면 뭐 받아라? 인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뭐 받아라? 인가. 이렇게 나온 거야. 바로 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공적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섯 번째가 계획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무슨 구역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어떤 개발? 복합적 개발이 되나? 복합적 개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거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역청사, 터미널, 항만 이런 것들, 그런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서 복합적 개발. 그래서 이런 6가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의 효과라는 게 바로 뭐를 수반하느냐? 행위 제한이라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배울 게 이걸 배우게 되죠. 행위 제한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제한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속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거 이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자, 동영상 딱 들어가면 이제 무료로 떠 있어 이거. 행정계획 자세하게 설명한 거. 오늘은 지난번 복습용이니까 오늘 지난번에 했던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구속과 비구속 다시 한번 구분하면 자, 행정청 모두 구속하되, 행정계획이나 행정청 모두 구속하되 일반 국민 구속 안 하면 비구속. 자, 일반 국민까지 구속하게 되면 구속적 계획이다. 그럼 구속인지 비구속인지 구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자, 계획 이름 앞에 뭐 붙었다? 종합이나 기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비구속이고, 그것이 없는 계획들은 전부 다 구속적 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구속적 계획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도시계획만큼은 자, 바로 비구속으로 별도로 분류하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있고, 우리 광역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둘 이상 특광 시군이 합해졌다. 그게 광역이라고 그래서 항상 광역은 높다가 아니라 둘 이상 특광 시군이 묶어졌다. 그럴 때 광역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도 어디하고 묶어졌어? 울주군하고.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된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광역이란 뜻은 모든 시하고 군하고 합해졌을 때 그걸 광역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넓은 계획은 비구속으로 별도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속적 계획은 항상 계획을 만들 때 쓰는 용어가 수립해서 뭐 한다? 승인 절차 거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보통 수립한다. 그러면 수립해서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구속적인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절차가 나올 때 항상 2반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지. 2반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결정고시한다고 그랬지. 그때 우리는 줄여서 결정한다. 그러면 2반해서 결정한 다음 고시까지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줄여서 법률용어로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계획은 항상 2반 결정고시 이렇게 안 나와. 끝에가 뭐라고 나와? 관리계획 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게 바로 법률에 쓰는 용어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이게 행정계획이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것이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체계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항상 토지이용계획 체계에는 가장 높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순서별로 나오는 계획이 있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의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법 이름이 국토기본법이 있다고 그랬죠. 국토기본법. 자, 그럼 국토기본법은 국토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국토. 전국의 토지. 전국의 토지에 대한 최상위법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법률 하면은 요 국토기본법.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요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법이 바로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다시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느냐? 그 국토에 대한 무슨 법이다? 상위법이라고 그러죠. 요 놈보다는 하위지만 다른 법률보다는 상위에 있는 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상위에 있는 법이 뭐가, 하위에 있는 법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농지법, 무슨 건축법, 주택법 모두가 다 무슨 법에? 국토계획법의 하위법에 속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정리한 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 자 국토기본법에서 나올 수 있는 계획이 바로 뭐냐? 국토종합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국토종합계획. 자,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는 바로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게 되면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 국토계획법의 문항수가 12개인데 여기서 8문항 관리계획에 관련된 문제가 8문항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계획에서만 10문제죠. 광역 한 문제, 기본 한 문제, 관리계획 8문제. 그래서 총 10문제예요. 12문제 중에서 10문제 나오는 게 계획 파트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문제는 이제 다 기타 뒤쪽에 가서 별도로 나오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은 요 계획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요게 기본이 돼야만 또 다음에 무슨 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이렇게 연결돼서 넘어가니까 여기서 신경을 쓰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운 거 이제 반복하기 위해서 국토종합계획은 구속이다, 비구속이다? 당연히 비구속이죠. 무슨 단어? 종합. 그리고 종합이 들어가면 순위는 상위다, 하위다? 상위다. 그런데 그것도 꼭 앞에 대고 하나 더 붙이죠. 최상위 계획이야. 그러니까 상위가 많아.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근데 그 중에서도 뭐다? 최상위야. 최상위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은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느냐? 전국토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그 방향, 이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 비구속의 특성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구속은 장기적이다, 뭐를 제시한다, 지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전부 다 뭐다? 비구속이라고 그랬어. 항상 비구속 앞에가 뭐라고 그래? 장기 이렇게 나와. 장기적이어야 돼. 그리고 뭔가 제시한다, 뭐 지침을 준다 이런 거를 바로 비구속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 땅을 전기적으로 발전시킬 때 필요한 것이 뭐다? 국토종합계획. 누가 만든다?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줘. 대한민국 전부를 대상으로.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만들어지는 게 광역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또 비구속이 되는 거고, 맞죠? 원래는 종합 기본이 붙을 때 비구속인데 요거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건 예외다 보니까 순위도 2개로 정해져. 다른 거는 상위 아니면 하위인데 이것만큼은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된다고 그래. 자, 어디보다는 상위? 요 밑에 도시군 계획보다는 상위고 요 계획보다는 하위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광역이 특별한 예외를 갖고 있어. 비구속이 되고 원래는 구속인데 비구속되면서 순위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로 다 갖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에 대해서냐? 바로 무슨 권? 광역계획권. 역시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만든 계획. 비구속은 무조건 앞에 뭐 나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도시군 계획은 이제 기본하고 이렇게 관리로 구분했는데, 자, 역시 기본 들어갔으니까 비구속이죠. 순위는 하위 계획이야. 기본은 무조건 하위. 그럼 관리 계획은 이제 반대로 구속적 계획이 되겠네요. 이건 구속적. 그리고 하위 계획이야. 다른 거는 전부 다 비구속인데 유일하게 요것만 구속적 계획이야. 그래서 결론은 요걸 실행하기 위해서 앞에 뭐뭐가 필요하다.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요게 이걸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결론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요거 배우고자 하는 건데, 이 계획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 순서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내용 알아보면 순서 좀 잡아보죠. 자, 이렇게 이제 순위가 서로 이렇게 같은 경우가 나왔어. 상위라든가 하위라든가 이렇게 순서가 똑같을 때에는 항상 비구속적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 비구속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기본하고 관리는 어디가 더 우선이야? 기본이 더 우선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순서 잡아보면 국토종합계획 만들면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지겠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군계획이 나와. 그리고 다시 무슨 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만들어져. 그럼 반대로 올라가 보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뭐 돼야 돼? 부합돼야 돼 그러지. 부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용어로는 적합해야 돼. 적합해야 돼. 근데 법률 용어는 뭐 해야 돼? 부합돼야 돼. 그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다를 때에는 어디가 우선한다? 항상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이야. 위에 있는 계획. 그러니까 두 개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면 어디가? 기본이 우선해. 그러면 기본 계획은 어디에? 광역도시계획에 또 뭐 해야 돼? 부합. 서로 다를 때에는 또 어디가 우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어디에 부합돼야 돼?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돼야 돼. 서로 내용 다르면 또 어디가 우선해? 국토종합계획이 우선한다. 이걸 바로 체계라고 그래. 앞으로 여러분 체계 그러면 딱 이름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돼. 국토종합,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바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오늘 여러분 첫 시간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이 뭐야? 이거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이때 여기서 기본계획은 항상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뭐가 나오죠? 공간구조가 나와. 공간구조. 그리고 역시 비구속이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자, 우리 이 공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 자, 울산광역시가 있다. 그럼 공간이라는 건 뭘로 구분한다? 일단 도로. 도로라는 기본적인 것이 먼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시군에서는 만들어지는 게 이 도로야. 이 도로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이 형성되는 거지. 바로 여러분들 여기 볼 때 이게 공간이야. 여기가 공간. 그럼 이 공간을 뭘로 쓸 거냐? 주거 공간으로 쓸 건지 상업으로 쓸 건지 자 녹지 공간 쓸 건지 이걸 공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도시를 전체로 볼 때 도로 기준에서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것이 바로 뭐다? 기본 계획이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는 내용 자체가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무슨 계획이라 불러요? 종합계획이라 그래. 종합계획. 이건 비구속 종합이 아니라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 그럴 때 종합계획 이렇게 불러져요. 앞으로 여러분들 공법에는 기본계획이 몇 개가 나와. 기본계획이. 그 기본계획은 성질 뭐다? 그러면 전부 다 종합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해. 종합적 성격이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오로지 무슨 계획 만들려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이렇게 말하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관리계획 만들려고 요걸 미리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관리계획은 그 기본계획을 보고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결정? 6가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돼. 울산광역시의 모든 필요로 하는 걸 다 갖고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러면 그 중에서 6가지만 뽑아낸 계획은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자격증 따서 나 공인중개사 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계획 보셔야 돼? 관리 계획 봐봐야 돼? 관리 계획 뭘 봐? 6가지 다 알고 있는데 기본 계획을 보셔야지. 기본 계획. 왜 기본 계획 울산광역시 전부 나타내고 있잖아. 어디 지역 앞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를 어디서 보면 알아? 기본 계획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배우는 이유가 뭐야? 돈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어떻게 구분해? 이런 거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거지. 자, 합격하자마자 광역시 가서 기본 계획 열람하면 되잖아. 복사 하나 해오면 되지. 그래서 어디 개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놈 보고 거기에 맞게끔 영업하시면 되지. 맨날 전월서만 할 거야. 전월서만 해갖고는 돈 못 벌어. 그러니까 같은 공인중개사 돈 잘 버는 사람이 뭐예요? 이런 걸 잘하는 거야. 공법을 잘 응용하면 돈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공법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슨 분양권도 그 머리 써야 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전월세만 할 사람들이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합격하고. 근데 전월세가 아니라 나는 조금 남보다 더 잘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 요 기본 계획 볼 줄 알아야 돼. 기본 계획하면 울산광역 전부가 나와 있어. 어디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그럼 그놈 보고서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아셨지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실무에 응용하셔야 돼. 이게 공법의 가장 장점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했을 때 다른 책은 다 버려도 돼. 공법책은 갖고 계셔야지. 공법책은. 공법이 그건 모든 거 다 알려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 상가 건물 누가 하나 얻어달라고 왔는데 나 그거 잘 몰라요. 그러면 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무슨 용도 지역에 맞춰서 행위제한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놈 보고 해줘야지. 그리고 자 그놈 보고서 용도가 틀렸다 그러면 뭐 해야 돼?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시켜줘야지. 용도 변경할 때 허가인지 신고인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 연관돼 있잖아. 근데 이거요? 2종 근생인데 요거 1종으로 돼 있으니까 나 이거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다 다른 데로 가도 돈 못 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은 실무야 지금. 공법은 다 거기에 맞는 실무를 배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시험 보려니까 우리가 안 보고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실무할 때 어떻게 돼? 공법제 펴서 설명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래야 신뢰가 가지. 여러분이 말로 하면 저 고객이 와서 뭐 저거 거짓말한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책 딱 펴놓고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브리핑하면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기왕이면 그 사람한테 그 영업 계약을 하겠지. 모르는 사람한테 계약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공법은 잘 생각하셔야 돼. 어렵다가 아니라 어려우기는 뭐가 어려워? 민법보다 쉬운데. 여러분 민법은 공부 많이 하잖아. 근데 공법은 안 하잖아.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공법을 10시간 민법도 10시간 똑같이 해봐. 훨씬 잘 나와. 근데 미쳤다고 맨 민법 개론만 하니까 1차밖에 합격 달랑 못하지. 2차까지 무조건 합격하시려면 민계공이라는 이 과목을 하셔야 돼. 왜 공법이 2차로 넘어온 줄 아세요? 원래 1차 과목에서 공법이 8회 9회 때까지는 8회까지가 1차였어. 근데 8회 시험 보면서 2차로 넘어갔어. 3개를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2차는 어찌 공법은 2차로 넘겨놓고 그래서 2차의 대장이 누구야? 공법이잖아. 2차 과목은 다 뭐야? 다 공법이야. 중개사법도 부동산 공법 중에 일부야. 공시법도 공법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는 다 공법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법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 벌칙 나오잖아. 공법의 벌칙. 그 행정법에 있는 벌칙이야. 그 중개사법에 가면 맨날 외워야 되잖아. 몇 년 징역 벌고 이런 게 다 공법이니까 그래. 공법. 그러니까 공법은 이 부동산 공법을 하나 다 하면 나머지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항상 우리가 3가지를 뭐라 그래? 민계공 이렇게 부른 거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원리란 이야기야.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걸 공부로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현업에 갔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과목이야. 민법 여러분들 써먹어 안 써먹어? 안 써먹잖아. 민법 쓸 게 뭐 있어? 개론은 뭐 써먹어? 공법밖에 써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거 활용만 잘 하시면 돼.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이 돼. 여러분이 딱 가서 저 영업하는데 앉아있는 땅에가 뭐 있어? 용도지역 있지. 민법 있는 거 아니잖아. 뭐 개론 있는 거 아니고 다 공법이지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요 계획의 순서 꼭 기억하시고 요 정도 써진 것만큼은 정리를 꼭 해두시라는 얘기야. 항상 머릿속에 이게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전체적인 거 알으셔야 돼. 자,
대한민국 땅에는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지냐?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져. 국토종합계획이. 그 국토종합계획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만들지 수도권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충청권, 뭐 호남, 자 영서, 영동지방, 영남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권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전체적으로 만들어놔. 그게 누가? 바로 국토부 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돼. 그럼 수립되면 영남 중에 울산광역시야. 그럼 울산광역시에 무슨 계획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도시계획에는 다시 무슨 계획?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자, 옆에 밑에 양산시 무슨 계획? 도시계획. 다시 거기에 무슨 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자, 옆에 경주시에 가니까 거기도 무슨 계획? 도시계획. 다시 그거 뭐 있어? 기본, 관리. 옆에 포항, 그러니까 포항에도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각 시나 군마다 도시계획에서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만들어져.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묶었어. 여러 개를 묶었어. 요게 무슨 권? 이게 광역계획권이잖아. 자,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 필요하다? 광역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잘 보셔야 돼. 자, 만드는 순서. 맨 처음에 대한민국은 맨 처음에 무슨 계획이 만들어졌어?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졌어. 그럼 국토종합계획 만들고 나서 광역을 먼저 만들었어요? 도시계획을 먼저 만들었어? 도시계획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광역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그 시군마다 무슨 계획? 도시계획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그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무슨 권 지정하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야. 이쪽에 가서 광역계획권 수립 안 됐어. 지정 안 됐어. 그럼 이쪽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러니까 만드는 순서로만 보면은 국토종합 그리고 무슨 계획? 도시계획. 다시 도시계획에 뭐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만들어진다 이 뜻이고, 광역도시계획은 필요에 따라서야. 필요에 따라서 무슨 권이 지정되면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둘 이상 시군을 묶었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 광역계획권. 요게 지정된 것에 한해서만 무슨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죠. 만드는 순서 하셨지? 근데 이제 크기는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뭐야? 광역도시계획이 크다는 이야기지. 크기 순으로는 지역이 넓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이 가장 밑에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순서는 저렇게 잡는 거고. 또 하나, 이 도시군 계획은 이름만 있는 거지 계획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울산광역시 하면 울산광역시에 먼저 무슨 계획 만들어? 기본 만들죠. 그리고 그거 보고 무슨 계획? 관리. 그럼 이게 만들어졌을 때 두 개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 뭐다? 도시계획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있는 거지. 이름이지 계획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시군에는 먼저 무슨 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이야.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걸 합해서 뭐라 그래? 도시계획 이렇게 말해. 또 다시 했지 이제. 그러니까 순서로는 크기 순으로는 국토종합,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 이렇게 순서가. 근데 이제 실제로 만드는 순서로는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와? 도시계획. 그래서 기본관리. 근데 기본관리 만들 때 도시계획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하고 관리가 만들어지면 그는 합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계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법을 기본으로 하시려면 요런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그 기본 원리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지금부터 공법이라는 과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법률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페이지가 이제 여러분들 책으로는 327쪽이 되겠죠? 페이지는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도,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첫 번째 법률이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 법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이걸 약칭,
아예 오늘은 처음으로 써드릴 거 내가. 약칭 그러면 이건 무슨 법이라 불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 법률을 앞으로 읽을 때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래? 국토계획법. 재수생들은 이렇게 읽어. 이렇게 읽지 말란 이야기야. 법에 없는 용어 쓰지 말란 이야기야. 국토계획법이지 국계법이라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재수하는 거야. 하지 말란 걸 하니까 제대로 불러야지. 제대로 법률 이름을. 도정법 이렇게 불러. 도정법이 뭐야? 쌀 정리하는 법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 그렇게 부르지 말란 이야기야. 아무리 줄여서 쓴다고 되지도 않는 용어 쓰시면 안 돼.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놨겠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 용어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만 머리가 남지. 또 하지 말라는 건 머릿속이 잘 남거든. 근데 하라는 건 안 남어. 오늘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맨날 내한테 질문할 때 국계법 그래. 나는 대답 절대 안 해주거든. 왜? 나가 모르니까. 국계법을 나는 몰라. 국토계획법밖에는. 그러니까 대답 질문하실 때도 잘 하셔야 돼. 그 처음부터 습관 잘 들이셔야 돼. 그래서 이 법은 특징이 뭐냐? 선계획 후 개발이야. 자, 이 법의 특징은 선계획 그리고 후 이용 개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법은 맨 처음에 뭐를 만들겠다? 계획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뭐한다? 이용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쓰겠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국토의 뭐다?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 계획에는 지금 방금 우리가 배웠던 계획 뭐가 있어요?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고, 도시군 관리계획, 요게 만들어진다. 요거 먼저 만들어 놓고 이용 쪽에 들어가면, 이용 쪽에는 첫째가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 그리고 기반시설 연동제. 마지막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해서 자, 이용편에는 세 가지 제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우리 개발 그랬어. 개발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또 벌써 잊어먹으셨어? 건축물 건축한다. 토지 형질 변경한다. 또 토속 채취한다. 토지 분할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개발이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공법 1년 공부해도 개발이 뭔지 몰라. 이게 개발이야. 이게. 앞으로 개발 그럼 뭐 하는 거야?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개발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행위를 하는데 왜 허가냐? 유일하게 사적 행위거든. 관리계획이 아닌 거죠. 계획 파트가 아닌 게 이제 뭐야? 사적으로 넘어온 거야. 이때부터 사적이니까 전부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 이렇게 나온 거지. 이쪽에서는 전부 인가 받아서 해야 돼. 이쪽에는 전부 뭐 받아서?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개발행위 여러분 땅에다 건축물 건축하더라도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원칙은 무슨 상이야? 허가 받기 전에 원칙은 무슨 상 할까? 금지. 금지인데 여러분이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허가 받으면 해제시켜줘. 그러니까 뭐 한다? 적법하게 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다 이런 거 할 때도 반드시 원칙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행위인데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 행위는 요건만 갖추면 꼭 허가해줘야 돼. 그럼 허가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 허가 계속 해주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그럼 뭐 좀 못하게 막으려는 게 기반시설 연동제야. 그래서 이 제도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 이렇게 말하죠. 난개발 방지하는 제도다. 그러면 자, 난개발 방지하기 이런 제도가 있고 계속 개발행위 허가해 주니까 어떻게 돼? 투기를 할 거 아니야. 투기가. 그래서 그 토지에 투기를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가 뭐였다? 토지거래 허가제였어.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이제 시험에서 빠져나가서 불행하지 우리는 뭐 좋아할 일도 아니고 뭐 나빠할 일도 아니지만 여기 2017년 1월 20일자
1월 20일자로 삭제가 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이건 안 배워. 그럼 이제 다른 법으로 가서 배우겠지. 이제 뭐 중개사법에서 배우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공법에서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문항수가 이제 다시 조정이 되겠죠. 국토개편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거는 이제 없어졌어.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법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제 내년에 볼 거니까 요건 이제 지금부터는 빼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용 파트였어. 그러니까 요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계획에 맞게 우리 사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도상으로 난개발 방지하는 제도,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국토계획법 배우는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돼. 맨 처음에 뭐 배워? 광역,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관리계획. 그거 끝나면 관리계획에 관한 6가지 배우시겠지? 6가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나와?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328쪽 넘겨서 용어 정리 지금 해드린 것만 확인하시면 돼. 자, 용어 정리. 1번 계획에 가면 1번 광역도시계획 나왔죠? 광역도시계획 무슨 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다 배운 거야 지금. 자, 2번 그 다음에가 도시군계획. 도시군 하면 항상 특광시군이야. 자, 원래대로 읽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나와.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약속이 되는 거야. 이걸 특광시군 그래. 그럼 특광시군에서 자,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인데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기본하고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데 그 2가지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 세 번째가 역시 특광시군 관할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 무슨 계획? 종합계획이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가 이제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부터 끝 문장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그 다음에 몇 가지 계획? 6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어. 그 6가지가 바로 우리 국민들을 구속하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지난 시간에 관리 계획은 울산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하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라고 그랬어.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나오잖아. 늘 시험 문제는 그게 나와. 그러면 앞에 용어부터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이 어디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 기본하고 관리 계획을 말하죠. 그게 수립 대상 지역이면 어디예요? 특광시군이잖아. 맞죠? 특광시군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특광시군 전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특광시군 어디에 대해서만 일부 지역에 대해. 거기까지 딱 끊으시면 돼. 뒤에는 읽을 거 없어. 그러면서 끝 문장에 보면 무슨 계획이다? 그것도 관리계획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도 무슨 계획 중에 하나야? 관리계획 중에 하나야. 무슨 구역 지정되면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무슨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서 계획적 개발시켰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밑에 거 안 보셔도 돼. 이제 아직 처음이니까.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그 용도라는 말이 나오죠. 용도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내용은 보실 건 없어. 아직 내용은 아무것도 보실 거 없어.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한 5월 달부터 가서 내용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및 연동 문제가 나와 있죠. 개발 및 연동. 그 개발에는 항상 무슨 시설?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 그러면 기반 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들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근데 해년마다 요 기반 시설 종류 문제가 하나씩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어.
올해는 항상 개정된 게 있다 그랬어. 기반 시설이 세분된다. 그게 개정됐거든. 근데 그 문제를 낸 거야 이번에. 근데 답은 누구나 찾을 수 있었지. 기억나셔? 시험 보신 분들? 뭔데가 아니라 이제 요건 이제 그만 줄여놨잖아. 우리가 자동차 정류장 이런 거를 또 쪼갠다는 이야기야. 거기 자동차 정류장이 있죠? 어디에가? 어디에 있나? 그 시설 이름이 다 생략을 해놨. 다 안 써놨네. 왜냐하면 이제 시설 이름이 많아. 근데 많은데 그 시설 중에서 쪼개는 게 있어. 쪼개. 도로 그럼 우리 무슨 도로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이렇게 따로 찌르잖아. 그런 거에 이름을 물었다는 이야기요. 코드 하시게 돼. 요 기본서 나오면 그거 다 나와 있어. 요건 이제 요약집이니까 간단하게 법령만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네. 이게 이제 용어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도로, 공원, 무슨 광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무슨 시설이에요? 응? 기반 시설이잖아. 기반 시설. 근데 이 기반 시설이 무슨 시설이 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 앞으로 이거 읽지 말고 이거 읽으니까 자꾸 어렵거든. 그냥 도시계획 시설 그러시면 돼. 여러분 군에 사신 분이 있어 지금?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군에 살면 군자 쓰면 돼. 있어요? 울주군? 울주군은 시야. 울산광역시야. 광역시 안에 있으니까 군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이야. 도시계획 시설. 내가 군에 굳이 살면 나는 군계획 시설이야. 근데 뭐 군에 없는가 우리 그냥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래. 이 도시계획 시설이 또 이름이 뭐 되느냐? 광역시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인데 이름이 세 개야. 도로, 공원, 광장 그럼 무슨 시설? 기반 시설이야. 근데 이 기반 시설 도로, 공원, 광장을 만약에 설치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설치하거나 정비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무슨 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 지난 시간 배우셨지? 관리계획 결정한다고 그랬어. 이 결정이 되는 순간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시설? 기반 시설. 오늘 도로 만들려고 관리계획 결정했어. 그럼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냥 이름만 있으면 무슨 시설? 기반 시설이야. 기반 시설. 근데 만들겠다는 무슨 결정 떨어지면 관리계획 결정이 딱 있으면 그때부터 이름을 뭐라고 불러?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불러. 자, 그런데 시설이니까 이제 만들었겠죠. 만들고 보니까 둘 이상 특광시 군에가 요게가 걸칠 수도 있어. 또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이름은 뭐라고 불러? 광역시설이라고 불러. 이해되셨어요? 그럼 도로가 대표적인 의미죠. 자,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도로 설치하려고 그래. 도로. 그럼 도로 설치하려고 관리계획 결정되면 뭐라고 불러? 도시계획 시설이야. 그런데 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까지 이렇게 이번에 고속도로가 뚫렸어. 그렇지? 뚫렸는데 어디에 걸쳐 있어? 둘 이상 시군에 걸쳐져서 만들어졌죠. 그때는 뭐라고 불러? 광역시설이야. 그러니까 도로라는 이름 하나가 세 가지로 쓰이는 거야. 자, 도로 그럼 무슨 시설? 기반시설. 관리계획 결정 떨어지면 도시계획 시설. 만들어 놓으니까 걸쳐 있어. 그럼 무슨 시설? 광역시설. 또 이해되신 거지 이제? 공항 한번 해봐. 공항. 공항 하면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럼 공항 만들려고 관리계획 결정하면 도시계획 시설이야.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울산광역시도 이용해. 저 옆에 있는 시에서도 와서 이용하고 있어. 공동 이용하고 있잖아. 그럼 무슨 시설? 광역시설이야. 뜻하셨지? 그래서 용어 시험 문제는 요게 잘 기억하셔야 돼. 이름만 딱 떨어져 써져 있으면 무슨 시설? 기반. 관리계획 결정됐다 이 말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 둘 이상 시군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걸치기도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기도 하더라. 그럼 무슨 시설? 광역시설. 재밌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공법은 이 용어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은 문장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조문 외우고 하는 거는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용어 뜻부터 정확하게 먼저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 이게. 아까 이게 공식이 풀어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용어부터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조문이 뭐고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그냥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읽는다고 하시면 돼. 요거 세 가지 이제 이해되셨지? 무조건, 자, 이름 나올 때는 뭐라 그래? 기반. 관리계획 결정됐다. 도시계획 시설 만들어 놨더니 둘 이상 걸쳐 있고 공동으로 이용한다더라. 그럼 무슨 시설? 광역시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도시군 계획사업. 그 도시군 계획사업도 군자 빼면 그냥 도시계획사업이죠. 자,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나오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첫째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야. 분명히 여러분들 그거 배웠어. 도시계획 시설. 무슨 계획 결정됐어? 관리계획 결정됐어.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이잖아. 그럼 결정이 돼서 사업하는 거야. 그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 그게 무슨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공원 만든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그 도시개발사업이 바로 신도시 만드는 사업. 세 번째로 무슨 사업? 정비사업. 정비사업 우리 아는 거 뭐 있다고 그랬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무슨 사업이란다?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공사하는 거, 신도시 만드는 거,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전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결정이 됐을 때만큼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사업하라는 효과가 발생해. 관리계획 결정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돼. 이때 사업은 각각의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그 말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려면 무슨 법을 적용한다?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서 사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관리계획 결정은 했지만 법률은 무슨 법으로 할 거냐? 도시개발법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은 했어. 그럼 법률은 무슨 법이야? 도시정비법으로 한다 이 뜻이야. 아셨지? 요걸 오늘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 도시계획 사업 하면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말해. 자, 도시계획 뭐 만드는 거? 시설을 만드는 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결정했을 때 효과가 사업이야, 사업. 근데 사업은 다 똑같은 법이 아니라 무슨 법? 각각 법이 틀려. 그래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할 때는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신도시 만들 때 무슨 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도시정비법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가 뭐야? 1번 국토계획법, 2번 도시개발법, 3번 도시정비법 이렇게 돼 있잖아. 바로 여기서 결정해서 필요한 법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혼동을 안 하시게 돼. 자, 다시 정리 용어하면 도로, 공원, 광장 하면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거 만들려고 관리계획 결정 떨어지면 도시계획 시설. 그거 사업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그거 만들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우정혁신 신도시 이렇게 할 때가 뭐야? 도시개발 사업. 어느 동네 갔더니 재개발한다, 어디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게 뭐야? 정비사. 그것도 어디에서? 관리계획 결정해. 그럼 결정은 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인데 다 이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정만 해준 다음에 그 사업에 따라서 법률이 각각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설 만들 때는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신도시 만들 때는 도시개발법.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으로 한다. 그 뜻이야. 요거 읽을 때 이렇게 읽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도시정비법, 도정법 이러지 마. 쌀 정비하는 거야. 여러분 쌀 정비하는 거 배우지 않잖아. 도시정비법이야. 도시정비법. 항상 글자 몇 개로 줄여서 읽는다고 그랬어. 그렇지, 5글자잖아. 법률은. 자, 첫 시간에 자 법률인지 법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 5글자가 넘어가면 끝에가 뭘로 끝나? 법률로 끝나잖아. 5글자 안에서 끝날 때 뭐야? 법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줄여도 항상 몇 글자로 줄여? 5글자 줄이는 거야. 이건 기본 상식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기 써놓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 글자가 법률이, 법 이름 정할 때 5글자 이름 넘어가면 끝에 뭐 나와? 법률. 5글자 안에서 끝날 때는 법으로 끝나. 그러니까 긴 것도 5개로 줄이니까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 국토계획 법률 이렇게 안 하잖아.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그것도 줄여서 뭐라고 그래? 도시정비법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법 기본부터 알고 시작하셔야 돼. 그냥 뭐 이거 기본도 모르면서 막 건너뛰고 그러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어. 공부는 뭐 5월부터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합격을 하시는 분은 없어. 요 11월, 12월 이 기본 과정이 있어야 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1월부터 3월부터 들어가니까 그냥 따라는 가는데 밑바탕은 없는 거지. 밑바탕 없으니까 나중에 시험 보면 맨날 떨어지는 게 그거지.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에서 50점은 맞춰야 돼. 누구나 맞출 수는 50점. 그거는 맞춰야 돼. 그게 안 맞잖아. 그게 안 맞고 저기 좀 9, 10월 달에 모의고사 과정 이런 거 높은 문제 할 때 그 몇 개 맞으니까 합격을 못 하지. 이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패했다 그럼 어디서부터? 11월 요 기초 과정부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는 이런 기초적인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돼. 그냥 대충 이렇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자, 오늘 용어 시설 이름 정확하게 해야 돼. 도로, 공원, 광장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면 무슨 시설? 기반시설.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그건 시설이니까 사업하겠지. 사업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둘이랑 시군에 걸쳤다. 공동 이용했다. 그럼 뭐라고? 광역시설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나오면 3가지를 쓰는 용어야. 3가지를 말해.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하면 기본 관리잖아. 그러면 도시계획은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역시 이것도 사업은 안 해. 이건 이름만 있는 거야. 요렇게 하면 몇 가지를 지칭한다. 3가지를 지칭한다. 그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3가지는 관리계 결정하더라도 법은 각각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배우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용어는 아직은 배우실 건 없어. 자, 그러면 우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용도 지역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